이재명 대표가 강력한 저들의 표현에 의하면 일극체제, 무슨 독재 체제와 같은 이러한 당을 구축해서가 아니라 예. 지금은 12.3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이 불법 내란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제가 단식 농성을 할 때 제 농성장을 찾아오신 70대의 어느 어르신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가슴이 뭉클하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한테 질문 뭐라고 했냐면 박수현 의원 오늘이 며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뜬금없이. 그래서 저는 성실하게 찾아서 예 오늘은 2025년 3월 며칠입니다. 답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혼을 내시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되겠냐. 오늘은 2024년 12월 3일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내란의 밤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내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한가한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저는 그래서 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제가 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돼야 한다라고 믿는 이유는 바로 당내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밖에 있는 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내란을 종식하고 윤석열을 파면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지도력은 지금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지도력은 이재명에게밖에 없다. 그 현실이다. 예.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고 그런 어떤 외부의 당 내보다는 당 외부의 환경이 이재명의 중심으로 한 이 민주당의 구심력을 국민의 구심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다. 예, 예. 거기에서 원인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야권 일각에서는 좀 통합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 네. 이런 좀 제안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길이라면 야권 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다 열려 있는 자세로 야권을 한 테이블에 같이 대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벌써 한 9개월 전쯤인가요? 윤석열 탄핵 야 5당 국회의원 연대를 만들고 거기에 제가 공동 대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사실 그때는 광장에서 일부 탄핵이라는 소리가 나오긴 했었지만 예. 국회 안에서 탄핵의 티읕자만 나와도 강하게 역풍이 불 상황이었는데도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걸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했냐면 어떻게 보면 가장 온건하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제가 탄핵연대의 대표를 맡았을 때 모든 언론이 다 의아해했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이런 거였습니다. 탄핵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라 저렇게 밖에서 탄핵을 이야기하는 국민과 당원들이 있는 한 국회 안에서 누군가는 그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아주 작은 그릇이라도 만들어야 예. 그것이 국민의 대표가 할 일이다. 나라도 그걸 하자. 그런 정말 진실하고 아주 작은 마음이었는데 그게 어느덧 예상치도 않았던 12.3 비상계엄이 일어나서 탄핵 정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예, 예. 저희가 하자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탄핵 연대에서 저희들이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러면 야 5당이 다 모여있고 대표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자리에서는 정식으로 구성된 테이블에 이 주제가 올라가면 굉장히 무거워질 겁니다. 근데 저희들끼리 나누는 대화에서는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쨌든 야권이 단결하고 통합해서 내란 종식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러므로 야권이 힘을 모을 수 있는 이 대통령 선거의 방법을 어떤 거든지 모색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마음들이 모아져 있고요. 다 인식하고 있고 오픈 프라이머리가 됐던 어떤 제도를 주장하든 그런 것들이 이런 뜨거운 어떤 요청 위에서 국민적 요구 위에서 자연스럽게 용해되고 한 용광로에 다 녹아들듯이 그렇게 뜨거운 에너지로 분출되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로 그 야권의 어떤 또 가교 역할도 하고 계시네요. 그것에서 또 소통 전문가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 이재명 대표 캠프에 그 공보를 총괄하신다 뭐 이런 보도가 있어서 예, 저도 예, 그 예. 보도를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그래서 바로 그 한 언론의 보도를 보고 예. 많은 언론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두 가지로 물으시거든요. 이재명 대표로부터 제안을 받았는가? 아니다라고 답변했죠. 그럼 당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는가?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오늘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제가 이재명 대표로부터 그리고 당으로부터 그런 어떤 경선 캠프에 참여를 정식으로 요청받은 바 없습니다. 예. 아,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혹시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좀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닐지 뭐 이런 생각 들어요. 아마 그런 구상은 꼭 저를 어디에 뭐 기용하겠다는 설뿐만이 아니라 여러 설들이 예. 뭐 의원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예, 많은 예. 이야기들이 아. 버전들이 있습니다. 아. 예. 그 의원님께서 보실 때 어쨌든 또 민주당이 상당히 좀 핵심 정치인이시고 하신데 민주당의 앞으로의 과제 또 이재명 대표도 뭐 여러 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성공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여러 과제가 있을 텐데 좀 몇 가지만 좀 꼽아 주신다면 정권 교체를 위한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스러워하시는 것은 역시 민생의 어려움입니다. 예. IMF 때보다 훨씬 힘들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실제로 저희 지역구를 가봐도 뭐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포함해서 아예 사람이 없어요. 정말 큰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의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 그것만큼 좋은 정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무너진 민주주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민주주의 회복과 가장 좋은 민생의 회복은 바로 내란 종식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또 시사저널 TV 우리 메가폰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이 정말 탄핵에만 올인하고 있다. 정치 싸움만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 와중에도 다수당으로서 본회의를 열어서 많은 법들을 통과시키고 있고 또 18년 만에 부족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내란 종식과 윤석열 내란 수괴의 탄핵과 그리고 파면이 있지 않고는 이 민생의 회복과 민주주의의 회복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내란 종식에 모든 힘을 다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그 연금 개혁이 이제 18년 만에 됐는데 네네. 원래 윤석열 대통령은 자동 안정화 장치라든가 연령별 차등화라든가 해서 하나는 이 보험료와 소득세 추율 간의 이견도 있었지만 21대 국회 말에 실은 상당히 많이 근접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안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 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선일보가 사설 또는 보도를 통해서 5번인가 이재명 대표 안 일리가 있으니까 한번 서로 뭔가 접점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냐 해서 근데 일종의 국민의힘 안을 받겠다고 하니까 거꾸로 국민의힘 안은 우리 안을 안 받겠다라고 거꾸로 얘기하면서 네. 오히려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설을 조선일보가 한 2번, 3번 정도 썼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러더니 갑자기 22대 국회가 등장해서 뭐 이렇게 그동안 논의되지 않던 어떤 이제 구조개혁 아니라는 걸 갖고 나면서 자동 안정화 장치라든가 연령별 차등화해서 약간 이게 타협하려고 한다기보다는 타협 안 하려고 하는 안 성격이 있다랄까요? 그래서 이번엔 연금 개혁이 통과됐을 때도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없어가지고 다행히 타협이 됐다라는 보도가 적지 않았는데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혹시 좀 보태주시면 어떤지. 아마 그날 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의원들 간에 네. 본회의장에 있었거든요. 그중에 정말 명심하고 다 잘 들었습니다. 정말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그런 세대 간 형평성을 강조하는 천하람 의원의 반대 토론도 잘 들었고요.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주호영 국회 부의장의 토론이었어요. 찬성 토론이셨던 건가 아니면 반대 토론이었던 것 반대 같습니다. 토론이셨네. 그런데 그 말씀은 뭐냐면 워낙 많은 논의를 해오신 분이 워낙 잘 알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소하셨어요. 오늘 이것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오늘 찬성하고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틀림없이 논의를 해나가자. 아, 그럼 찬성 토론인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신 거죠. 아마 저는 주호영 부의장의 말씀이 좀 저에게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야 간에 그런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법 개정안만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 제일 1호 안건으로 통과시킨 것이 바로 국민연금 개혁 특위 구성의 건이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세대 간 형평성을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의원도 계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의원들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구조 전부 그 개혁 특위에서 전부 다 테이블에 원점부터 올려져서 이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더 아주 처음부터 토론해야 된다. 사실 이 완벽한 안을 마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모수 개혁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이 45%에서 44%, 43%까지 양보하면서 이룬 이 모수 개혁 안이라도 일단 통과를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이 구성한 특위에서 더 진심으로 논의하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주호영 국회 부의장의 반대 입장을 가지면서도 오늘 찬성하고 진심으로 앞으로도 토론해서 부족한 부분을 논의해서 채워나가자라고 한 그 말씀이 저는 가슴에 남습니다. 네. 제가 요거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재명 대표 아까 과제를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잠깐만 돌아가면 이 당내 통합 문제가 사실 굉장히 또 큰 과제다 이렇게 보기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도 계셨기 때문에 또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의 마음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와의 화합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좀 이뤄갈 수 있을지. 지금 이원석 앵커께서 저에게 비명계의 마음을 잘 아실 것 같다. 그래서 마치 제가 비명계인 것 같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예.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서 저는 분명하게 이 시점에서 친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부적 환경이 이렇게 강력한 외부적인 위기의 환경이 있는 상황 속에서 당내 포용과 다양성과 여러 가지 이 민주적 질서도 당내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당내 민주주의가 저는 말살됐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이 밖으로부터 닥쳐오는 국가의 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지도력을 발휘해서 민주당이 그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분명하게 친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당내의 계파 계보에 줄을 서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그냥 당이 또 청와대가 그냥 필요하다고 또 제가 국회의원 떨어지고 놀고 있으니까 요가 일 좀 해보지 않을래라고 제안해서 그 자리에 갔을 때 저는 죽을 힘을 다해서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의 대표 체제인 민주당에서 저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지면 저는 그 일을 충실하게 다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어떤 계보에 한 번도 속해본 바 없는 그야말로 비주류 중에 비주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인데 그때마다 저를 필요한 곳에 발탁해서 제가 쓰임새가 있다면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유일한 계보가 제가 있다면 늘 주장하지만 저는 친민계다. 친민계다. 그래서 여기서 민은 민주당이고 그다음에 백성민, 민자를 떠나는 국민이고 민이다. 그 철학을 가지고 평생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 밖에서 난 이 국가 위기의 불을 빨리 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지금 다른 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